24년 12월 어느 날 국회 앞에서 만난 변치 않는 송영길이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2월 13일 이후면 당신은 사면 복권될지도 모릅니다. 송영길 대표님, 최근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전화 한 통 없다. 나를 유령 취급한다. 이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지지자 입장에서는 헌신한 정치인이 소외됐다는 인간적 공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직 당대표이자 중진 정치인에게 기대되는 무게감은 옅어집니다. 정치에서 감정은 중요하죠. 하지만 정치인의 감정 표현에는 직급의 무게가 따라붙습니다. 일반 당원의 서운함과 전직 대표의 서운함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와 평론가의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당의 큰 어른이면 개인적 감정보다 대의를 먼저 말해야 한다. 연락 여부에 집착하는 모습은 자칫 옹졸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옹호적 시각에서 보면 민주세력 결집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지도부가 친명일색으로 흐르는 데 대한 전략적 경고다. 친명이든 친청이든 그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메시지로 읽히느냐 아니면 감정의 토로로 소비되느냐. 송영길 대표가 강덕구 의원을 1등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여 결국 1등으로 당선을 시켰습니다. 강덕구의 개인 능력보다는 우리 송 전 대표님의 노력으로 1등으로 당선됐다고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호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읽힙니다. 당신들이 나를 배제한다면 나는 당신들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카드를 꺼내겠다. 즉 정청래 대표를 향한 직접 공격이 아닌 우회적 견제, 말하자면 대리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지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선명 정치를 구사합니다. 반면 강덕구 의원은 말로는 1인 1표제를 원천적으로 찬성한다고 합니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절차와 시기를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의 한 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송 전 대표가 강 의원을 밀어주는 이유는 분명해 보이죠. 정청래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청래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것은 노선 싸움이 아니라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한 충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큰 정치는 어떻게 견제하는가? 견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큰 인물은 감정을 숨기고 구조로 말합니다. 송 전 대표께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로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부끄럽다, 아쉽다, 어려웠다 라고 공개적으로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표의 어려움을 아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서운함을 토로하는 모습은 정치적 실익보다 손실이 커 보입니다. 전국의 대의원들과는 달리 권리당원들의 시선은 정청래의 1인 1표제에 가 있거든요. 차라리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대표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래도 당이 잘 가길 바란다.
이 한마디가 견제보다 더 큰 정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감정으로 끝나면 정치가 아닙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문제는 견제 그 자체가 아니라 견제가 감정의 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청래의 대표를 흔들기보다 오히려 송 전 대표 자신의 정치적 무게를 깎아내릴 위험이 크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으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당신의 공을 알고 계시는 대통령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당신의 정치적 자산을 잘 알고 있어요. 미국, 일본,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인맥은 소중한 우리의 국가적 자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누가 더 서운한가를 겨루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더 큰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죠. 저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인물이 아닌 정치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 앞에서 여러 번 만난 변치 않는 송영길이기 바랍니다. 당신은 분명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습니다.